LH 직원들 뿐이었겠냐는 합리적 의심 팽배했었는데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도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7개월 전에 여기에 땅을 사둔 사실이 M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미리 알고 산 게 아니라고 해명합니다만 임야를 샀는데 최근 땅을 편평하게 깎아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명시 흥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800제곱미터 땅입니다. 수원 광명고속도로 바로 옆입니다. KTX 광명역과 3km도 안 떨어진 요충지입니다. 지난해 7월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이 이 땅을 4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신도시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7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가족 4명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도시 발표를 전후로 이 땅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경사가 있는 산비탈이었는데 최근에 이 땅을 개간하면서 밭을 가꿀 수 있도록 편평해진 겁니다. 임야는 보통 논밭보다는 보상금이 쌉니다. 하지만 평평한 임야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까지 산이었지. 땅 파는 적 있잖아요. 올해 판 거예요, 올해. 올 봄에 나오니까. 이 공무원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신도시를 이제 편입이 된 거죠. 광명시는 이 공무원이 주택이나 토지 담당 부서 소속은 아니라며 취득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엔 여당 소속 시흥시 의원이 딸 명의로 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김포시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자체 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어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줄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망자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백신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걸로 판단됐는데요. 어떤 이유들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11명 중 8명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와 같은 날, 같은 요양병원에서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입소자들에게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백신 접종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동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자체의 백신 자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 숨진 8명 모두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요양병원 입소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3,915건, 누적 접종자 31만여 명의 1.24%입니다. 사망 1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33건, 경련이나 중환자실 입원은 5건이었고 그 외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두통과 발열처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증상들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신고율이 5, 60대보다 높았는데 젊은 층의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신별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접종자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가 1.2%, 화이자가 0.3%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모처럼 공개적인 학술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위안부 논문으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된 연구 분야도 아니고 갈등이 더 커지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동료 학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는 오늘 미국 일본 센터가 주관한 학술 행사에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의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고은의 배임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범죄율 낮은 일본 사회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Look at Japan and look at the U.S. I look at Japan and I see a pretty safe low crime environment. I don't see a whole lot of problems there. 그는 자신의 위안부 부정 논문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해 최근 동료 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의 주된 초점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게 놔두겠다며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여서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싶지 않다고도 썼습니다. 미쓰비시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는 있지만 현재 미쓰비시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버드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 해롭고 역사적인 거짓말이 출간되는 과정에 있다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출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설은 기본적인 사실에 반하는 경우 학문의 자유를 논할 가치도 없다며 하버드대 측에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재보궐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의 약점이 뭔지 잘 알고 있어서 바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걸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여전히 동상이몽인데요.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첫 회의부터 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의 최대 약점인 10년 전 서울시장직 반납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불명예 퇴진한 서울의 과거가 미래를 이끌 수 없습니다. 서울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서울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을 미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박 후보는 또 그동안 언급을 피해온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웃으며 만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는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협공을 펼쳤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부끄러움을 모른다. 출마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한 겁니다. 일요일 밤 맥주 회동을 가졌다는 두 후보도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면서도 제1야당이 단일 후보여야 한다. 아니다, 여당 후보를 이기는 후보여야 한다. 더욱 선명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개인 후보 오세훈이 아니라 그 공당의 제1야당의 그 후보, 대표 선수 후보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단일화 시기를 놓고도 오 후보는 가급적 후보자 등록일 전에 하자, 안 후보는 더 서두르자는 입장이어서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세계적인 셀럽이지요. 영국 해리 왕자 부부, 미국 매체와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부인이 영국 왕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바다 건너 영국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토크쇼 이어와 오프라 윈프리와 마주 앉은 메건 마클. 첫 아들을 임신했을 때 왕실 가족으로부터 피부색을 걱정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추가로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마클은 영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무법천지의 서부시대 같았다고 맹비난하며 영국 왕실은 그런 보도에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Rude and racist are not the same. And equally, you've also had a press team that goes on the record to defend you, and that didn't happen for us. 또 해리 왕자도 인종차별 때문에 영국을 떠났느냐는 질문에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해리 왕자 부부를 인터뷰한 오프라 윈프리는 아이 피부색에 대한 우려를 말한 인물이 여왕 부부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He did not share the identity with me, but he wanted to make sure that I knew, and if I had an opportunity to share it, that it was not his grandmother nor his grandfather. 현지 시간 지난 7일 미국 CBS를 통해 방송된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는 1,710만 명이 시청하며 미국인들의 영국 왕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충격적인 폭로에 떠들썩했지만 인터뷰 자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